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은 육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체를 이끌어가는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이끌어가는 기운이 있어야 돼요. 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지수합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겨나는 부분이 뼈, 살, 가주, 손톱, 발톱 등 지가 제일 먼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눈물, 콧물, 오줌, 또 제일 중요한 게 피예요. 이렇게 그걸 총칭해서 통 다 틀어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체온. 그죠? 뭐 체온이 36도다, 37도다, 뭐 체온이 높다, 낮다. 그게 온도. 그게 불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들 해요. 그 다음에 뭐냐 같으면은 기가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걸 풍의 작용, 바람의 작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성 과정은 지수합풍으로 생성돼요. 생겨나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갈 적에 죽을 때는요, 그게 역순으로 빠져나갑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숨을 안 쉬게 돼요. 그죠? 지금은 병원에 가서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뭐 심장이 멈췄는가 안 멈췄는가 그걸 가지고 생사를 판단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다 집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뭘 갖고 하느냐? 바로 닭털이나 가벼운 솜털이나 그것을 딱 콧구멍에다 탁 대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미시하게라도 움직일 것쯤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 안 멈추고 움직일 것쯤에는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풍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점점 그 시신이 식어가요. 열기가 빠져나가. 나중에는 열기가 빠져나오면은 시신이 뻣뻣하게 돼요. 그 상태는 불의 기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은 한 2, 3일을 지나고 보면은 구멍마다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다 나와요. 이렇게. 그게 문제, 물이 빠져나가는 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가죽이 썩고, 또 배도 썩고, 손톱 발톱도 썩고, 머리턱도 썩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빠져나갈 때는 역순으로 빠져나가고, 생성될 때는 지수합풍으로
생성된다. 여기입니다. 근데 이 자극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태어날 적에 각각 태어날 때 다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자, 금년이 오늘이 계묘년 섣달 초닷새예요. 그래 섣달 초닷새 날 태어난 사람하고 또 맹년 갑진년 이청을 초하는 날 태어난 사람하고 또 이미 계묘년 동짓달 초 나흘 날 태어난 사람하고 각각 기운을 다르게 태어나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원기가 각각 다르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기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 요걸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날 적부터 업이 다르다. 업이 다르다. 업에 따라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 업보 중생이거든요. 업에 밀리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 다르다.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또 업이 각각 다르게 해요. 이렇게. 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것이 식으로 업으로 남아요. 이렇게.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수상행식이라고 그래요. 행식인데 거기에 떠서 새로운 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태어나거든은 내한테 좋은 것만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일 적에 내한테 안 좋은 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 위주로 받아들이고 내한테 좋은 것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또 식이 되는데 그 식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용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오욕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 차이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것. 그죠? 배고프면은 못 살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식욕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선 살아요. 이렇게. 그래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우리가 경험하죠? 밥을 많이 먹고 나면은 졸음이 오죠. 그럼 잠을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식욕 다음에는 수명력이요. 잠이 오는 거, 잠을이나 푹 잡았으면 싶어요. 근데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 에? 생각나는 게 내 종족을 종족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자식욕이요. 자식욕. 그래 자식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뭐요?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식하고 가정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물요. 그 다음에는 재물이요. 다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재물이 부자들로 돈이 많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이 생기고 그래도 재물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뭘 삽니까? 오용락에 빠져들어서 사는 게 중생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오용락에 빠져서 사는 게 중생. 그래서 우리 삶은 오욕에 삽니다. 각으로 칠 것 같으면은 5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용락입니다. 이게 이 사람 생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국방성 건물, 국방부가 있는 건물이 각이 몇 각일 거예요? 5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 휘말리고 남의 나라 전쟁까지도 국방성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또 서울의 봄에 뭐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더만은 나는 안 봤습니다만은 너무 각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맞겠죠. 근데 벨의 각이 5각입니다. 그죠? 벨의 각이 5각. 근데 벨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지구상에 벨을 국기에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 성조기가 벨이 몇 개가 있습니까? 뭐 52개인가? 51개 그렇죠? 벨이.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중국이 벨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죠? 5성 국기. 근데 중국도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또 벨이 하나 있는 나라도 있죠. 벨 하나가 있는 나라. 저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벨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나라도 맨날 전쟁 준비를 해요. 이렇게 오늘도 뭐 미사일 고치면서 싸울 리 있다고 헌전했다 했고 이러는데 호전적이에요. 이렇게. 그래 벨을 가지고 국기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오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나라들은 오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이 그래요. 오용락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물도 오각수입니다. 오각수. 오각수를 먹으니까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그죠? 암이 생겨.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투제로라는 냉장고 있어요. 오각수를 육각수로 바꾸는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물을 음료수를 육각으로 만들어 먹을 것 같으면 암이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혹시 냉장고 있죠, 그죠? 냉장고는 냉장실 있고 냉동실이 있는데 냉장실의 온도가 몇 도에 맞춰 놓을 거요? 생산할 적에 대부분 2도에 맞춰 놓습니다. 2도는요 얼지도 않고 얼기 직전의 온도가 2도거든요. 2도는 오각수를 넣어놔도 육각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음식은 대부분 오각으로 된 분자가 오각인데 그 오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부패하고 잘 썩어요. 이렇게. 근데 육각으로 되면은 분자가 육각으로 될 것 같으면은 청정한 음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2도로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육각수로 먹어요. 혹시라도 이것은 뭐 광고를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2%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 그죠? 병원에 가니까 2%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수분이 떨어진 데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프로가 바로 육각수다 이 말입니다. 예? 육각수. 근데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 나라가 또 있어요. 이렇게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별은 육각입니다. 육각. 근데 그 별을 육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쪽에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하죠. 보나마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요 7일 전쟁할 적에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랍권을 전체하고 싸웠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그게 육각의 힘입니다. 그죠? 그게 육각의 힘. 같은 별 하나라도 오각을 가지고 있는 저 우리 위에 나라, 그거는 호전적이고 그런데도 또 육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방어적이면서도 또 전쟁에서 이긴다. 그게 육각의 비밀이에요. 육각은요 뭡니까? 육각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동물이 거북입니다. 거북의 등을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육각이요. 또 제일 오래 살면서 제일 종족 번식을 잘하고 제일 규모 있게 공동생활을 잘 하는 생명체, 그죠? 그게 꿀벌입니다. 벌입니다. 벌의 집을 볼 것 같으면 육각이에요. 이렇게 벌의 집이 육각이에요. 이렇게. 근데 벌은 한번 이제 알에서 만들어지면, 애벌레가 만들어지면은 인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는 유산이라는 게 없답니다. 사람도 자연유산이 있는데, 마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도 자연유산이 있는데 벌은 자연유산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그게 육각의 비밀이거든요. 그죠? 아유, 육각의 삶은 뭐냐면은, 육각의 삶은 뭐냐 같으면은 보시하고, 보시도 그냥 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수에 맞게, 계획에 맞게 분수하고, 또 인육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전진을 통해서 선정에 들고, 고요한 선정에 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난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바라밀인데요. 그 보살이 지켜야 될 도리요. 이렇게. 그러면은 육바라밀의 삶은 육각으로 살 것 같으면은 그게 평범한 삶,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왜 오각으로, 우리는 업보중생이기 때문에 오각으로 살아요. 이렇게. 근데 원력중생으로 태어난 거 있어요. 이렇게. 원력중생으로 태어나는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비록 내가 사바세계에 태어나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력중생인데, 원력중생이다 보니까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력중생이다 보니까 육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각을 가르치는 게요. 이렇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추구하는 건 뭐냐? 그럼 오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육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육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또 그러겠어. 육각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삶을 살 것 같으면은 뭐 돼요? 어? 자, 이 세상에는 처먼지 태어날 적에는 우리가 원력 중생은 그게 사각삶입니다. 평범한 사각삶이 이렇게 내가 태어난 사는 거는 사각삶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중생의 삶을 살았거든면은 오종락에 빠져들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리 살지 말고 육각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육각이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탑들은 기가 원기가 이게 기가 팽한 것, 또 그 지세가 또 이게 평범한 지실 같으면은 거기는 사각탑을 세워요. 이렇게 사각탑을 세웠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부처님 불교에서는. 그런데 기가 좀 약한 곳 아니습니까? 기 약한 곳은 육각의 탑을 씌웠어요. 이렇게. 근데 육각탑은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육각탑을 제가 구하려고 여러 방편으로 구해봤는데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일본에서 가지고 온 탑을 어느 운수회사 사장님이 그 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능엄정사에서는 육각탑이 있습니다. 육각탑이 있는데 육각은 기가 약한 것을 오줌 오각에 물들어 있는 길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육각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야 된다. 근데 기가 너무 지나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응? 쉽게 말해서 좀 귀신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귀신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런 데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이게 그 동양 사상의 팔각 사상이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문제부터인가 몰라도 이게 우리 문화는 동양 문화를 벗어났어요. 동양문을 벗어났어요. 근데 불교권 국가뿐만 아니고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요. 사고 다발 지역,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시를 딱 어디냐면은 팔각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팔각. 우리는 뭐요? 귀신 잡는 해병거죠. 미국의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병대 모자가 팔각이요. 이렇게 팔각. 그리고 귀신 해병이라. 우리 해병대도 작은 모가 팔각이죠. 그죠? 우리 해병대를 보고도 귀신 잡는 해병 이런다니까. 그죠? 근데 옛날 전통 중국집 저차 차이나의 거리에 가보면요 중국집에서 이 매장에서 식당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 안방으로는 봉창 문은 적은 문은 다 팔각으로 해놨습니다. 장사하는 집에는 온갖 기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도 들어오고 험한 기도 들어오고 뭐 온갖 기가 다 들어와. 그런데 좀 나쁜 기는
흘러가라, 도로지 말라는 뜻에서 팔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북경 올림픽이 언제 열렸습니까? 2008년 8월 8일 이른 아침 8시에 개막식을 했어요. 8이라는 숫자가 부정을 타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팔각석탑을 세운 것은 대부분 그 장소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지세가 너무 험하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팔각석탑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 김인현 3.1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탑골공원을 팔각석을 세워놨던 것은 그 장소가 쉽게 말해서 지방령들이 흥성우상 곳이다. 그래서 팔각석을 세웠어요. 요걸 다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고려 초의 왕건 대왕의 서성인 도선국사가 바로 이 국토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토를 팽전하기 위해서 그 주장한 비보사탑설입니다. 그런데 이 총 부처님이 불교에서 비보사탑설 중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원기로 돌리자 이 말이야. 원기로 돌리자. 뭐 똑같은 말로 원기로 돌리면 말이죠. 근데 원기가 달라요. 이 기운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원기는 어떤 원자 원기를 써가지고 태어난, 각자가 모나게 태어난 원기를, 어떤 원자, 내가 태어난 운명의 원기를 육각을 수행하고 칠각기를 통해서 팔각기를 팔정도 수행을 해서 원만하게, 원에 꽉 찬 원만한 길을 만들자. 그래서 원기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래 있죠? 성철 스님이 자주 그렸던 일원상, 다른 글이 없어요. 일원상은 먹을 가지고 동그라미에 그려놓고 성철 낙하딱 지어놨어요. 근데 이 일원상은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랬습니다. 소태산,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법사 교수도 이런 상을 가지고, 원불교 상징이 이런 상입니다. 그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상 만들자. 근데 불교를 수행을 잘 못할 것 같으면은 무엇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원기로 만들자. 그때 어떤 원자 원기를 일원상 원기로 만들자, 동그라미 원기로 만들자. 그런데 잘 못 만들 것 같으면은 그 원기가요, 불교를 잘 못 수행할 것 같으면 그 원기가요, 원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원기는 한문으로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은 둘의 원자다가 희신기자를 써서 육도를 헤매는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교 수행은 기의 종교인데, 불교는 기의 종교인데 원기를
원기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180도 돌리라면 그죠? 360도 돌리라면 그제? 그래 산은 산이요 성철 스님 좋아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근데 거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깨닫기 전에서 산은 산이요 이걸 뭐냐 그러면은 어떤 문제 타고난 내 기운인데 또 뒤에 깨닫고 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은 원으로 360도 뺑 돌아서 제자리로 온 원기, 그게 불교의 기입니다. 자, 이 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자, 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